누군가 여러분의 계획에 이상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이 개 자체보다 개 목줄에 선명한 사진을 찍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나요? 이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 공원과 같은 장소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 목줄에 있는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개에 관한 거예요. 만약 서비스견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는 개를 우연히 보게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주인이 근처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개가 혼자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개와 함께 있어야 해요. 만약 개가 다른 곳으로 가거든 개를 따라가세요. 그 개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인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도움을 구하러 왔던 거예요. 이런 개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들과 의학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동물들은 종종 주인과 가족의 생명을 구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을 켜지 마세요. 전등 스위치의 불꽃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 또한 쉽게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산다면 문이 통제되는 출입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세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생선 냄새가 난다면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는지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엌에 아무도 없다면 빨리 집에서 나가야 해요. 10중 8구 집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건 전기 부품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냄새를 발견한다면 불이 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즉시 전기기사를 부르세요. 제조업체는 대부분의 전선 및 회로 차단기 생산에 내열성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같은 전선이나 콘센트가 과열되면 그 화학물질들은 이상한 생선 냄새를 방출합니다. 토네이도를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향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토네이도가 보통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지만 동쪽, 남동쪽, 북쪽, 그리고 심지어 북서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토네이도는 시속 483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하든 아니든 간에 토네이도가 보이거든 빠르게 탈출해야 할 시간이에요. 눈사태 아래 갇혔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겁에 질리는 것 말고요. 추천할 게 있어요. 침을 뱉어야 해요. 설명할게요. 침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떨어질 거고 그 반대 방향으로 눈을 파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당장 눈을 파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 눈에 갇혀있는 동안 많은 양의 눈을 먹지 마세요.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도요. 뱃속에 차가운 얼음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탈출에 집중하세요. 큰 눈사태는 약 40개의 올림픽 수영장의 부피와 1.6km 이상의 깊이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산사태는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수천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만약 벌집 근처를 지나다가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이 여러분을 쫓아오거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벌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에 뛰어들지 마세요. 벌들은 물 위에서 여러분이 나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도망치세요. 결국 벌들은 포기하고 추적을 끝낼 거예요. 벌집 안에는 일반적으로 2만에서 8만 마리의 벌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할 때 벌 한 마리에게 쫓기는 것만도 충분히 나쁜 일이에요. 2만 마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악몽처럼 들립니다. 야생에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다채로운 동물을 우연히 만난다면 그것은 독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절대 먹지 마세요. 야생의 수많은 굶주린 동물들이 그 화려한 색깔의 개구리를 먹기 전에 누군가가 그걸 말해줬더라면 하고 바랄 거예요. 화려한 색깔은 위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독이 있다는 걸 다른 동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경계의 색이라고 해요. 재밌게도 팬서 카멜레온은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파충류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독은 없습니다. 벌이나 말벌에게 쫓기지 않는 한 물에 뛰어드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일단 물에 들어가면 사각 파도처럼 보이는 걸 조심하세요. 이런 파도가 보이거든 즉시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미안해요. 이 사각 파도는 종종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할 정도로 강한 해류예요.
이 파도는 위에서 보면 물속에 사각형 모양의 잔물결을 형성하는 격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각 파도는 물 아래에 어떤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옆물 또는 격자 파도라고도 알려진 두 바다가 교차한 결과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파도가 잔잔하고 악어에게 끌려가게 된다면 어떡하죠?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악어의 코와 눈을 노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즉시 풀어줄 거예요. 오늘 수영은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대신에 하이킹을 가요. 산과 언덕을 가로질러 산책을 할 때 몇몇 야생동물들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산사자예요. 하지만 마주친다면 여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돌리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뒤로 걸어가세요. 산사자는 매복 포식자이기 때문에 일단 돌아서면 공격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나운 큰 고양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사자는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달리기로 탈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퓨마, 쿠거, 아메리카 사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왜냐고요? 모두 산사자를 칭하는 다른 이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산사자는 세상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별로라고요? 이미 개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늑대는 어때요? 늑대들은 여러분이 도망치기 시작할 때만 쫓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늑대 무리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늑대는 여러분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꽤 무섭게 들리지만 산사자처럼 정말 굶주린 늑대 무리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늑대 무리는 최대 36마리의 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속 61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늑대는 뛰어난 지구력을 가지고 있고 시속 8km로 장거리를 얼마든지 달릴 수 있어요. 만약 늑대나 산사자 같은 동물들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깊은 산 속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한 동물과 마주쳤을 때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가 작동하지 않는데 시도하는 건 무의미하니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휴대폰 안테나가 하나도 안 뜨더라도 현지의 긴급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비상시 휴대폰에 배터리가 있는 한 근처의 모든 기지국에 연결돼요. 신호는 일반 통화처럼 일반 네트워크 신호 및 타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됩니다. 해당 네트워크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과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화는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친한 친구는 아마 배고픈 늑대와 마주쳤을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팁을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알고 있는 건 항상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